최후의 방법으로 수술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저희 통증왕 최봉춘의 2024년 1위 영상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통증 없는 세상을 열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는 유튜브 채널 통증왕 최봉춘입니다. 여러분, 벌써 2024년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통증왕 최봉춘의 새로운 MC로 들어오면서 통증에 대해 많이 알아가기도 했고, 구독자님들과 소통도 많이 했고, 특히 원장님과 하루하루 호흡을 맞춰가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실 만한 의학 상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이 너무나 뿌듯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2024 통증왕 최봉춘 베스트 5입니다. 저희가 구독자님들과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갔던 2024년 영상들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던 주제들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물론 저 혼자는 아니에요. 우리의 통증왕 원장님도 함께 하셔야 되겠죠? 원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사동 세연마취통증의학과 의원 최봉춘 원장입니다. 네, 오늘도 원장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 원장님, 대망의 5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회수 6,900회를 기록했고요. 5위는 바로 아파서 옷도 못 입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입니다. 단순히 대상포진이 아니라 대상포진이 좋아졌음에도 그 뒤에 찾아오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원장님, 다시 한번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근데 대상포진은 대상포진 그 자체보다도 대상포진이 다 나은 다음에 올 수 있는 그 통증, 그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굉장히 우리를 괴롭히게 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대상포진이 왔을 때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지만이 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오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 하나, 대상포진 왔다 그러면 처음부터 치료를 잘 받아야 된다. 대상포진은 피부 질환이 아닙니다. 신경에 대한 질환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다음 대상포진이 뭐라 그랬어요? 수두바이러스. 맞아요. 우리 어렸을 때 걸렸던 수두바이러스가 신경절 안에 숨어져 있다가 얘가 우리와 몸이 면역이 떨어졌을 때 다시 재활성화가 되면서 신경절을 활성화시키고 신경절을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피부의 병변으로 나타나서 피부에 발진이 나타나는 것이 대상포진이에요. 그리고 이 피부 발진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 깊은 속에 있는 신경절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경 염증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네, 피부를 치료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맞아요. 이 신경절에 있는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이 바이러스에 이런 염증으로 인해서 신경절이 망가지는 걸 치료하는 걸 목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 항바이러스 약 먹는 게 물론 제일 중요한 거지만 그것만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거기에 적절한 면역 치료, 신경절을 적절히 치료를 해야지만이 그 후로 오는 여러 가지 통증을 조절할 수 있고 나중에 오는 합병증을 절대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대상포진에 걸렸을 때 적극적으로 잘 치료한 사람, 안 하고서 나중에 통증이 나타나서 치료하기 시작한 사람이랑 비교한 논문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잘 치료한 사람들이 월등하게 치료하고 나서 대상포진 오는 신경통이 적고요. 또 그 정도도 굉장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하나, 대상포진 걸렸다. 그럼 피부과 가서 내과에서 먹는 약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신경통증을 치료하는 이런 마취통증의학과 가셔서 신경치료하고 이런 것을 반드시 초기부터 시작해야지만이 예방할 수 있다는 걸 꼭 머릿속에 인지를 해 두신다면 아마 대상포진 때문에 고생한 일은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얘기를 미리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들 진짜 럭키이신 것 같아요. 원장님 말씀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4위입니다. 조회수가 무려 47,000회나 됐네요. 손흥민도 다치는 햄스트링, 통증왕이 어이없는 까닭은 이 영상입니다.
햄스트링 부상에 대해서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눴던 영상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보물 중의 보물,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햄스트링 부상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4위에 랭크된 햄스트링 영상에 대해 원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죠. 치료도 중요하지만 한번 다치면 계속 반복해서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과격한 운동과 급작스러운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재발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 다쳤을 때는 충격파라든지 프로로 DNA수 같은 거를 받아서 손상된 부위를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충분한 재활치료라든지 이런 걸 해서 완전한 어떤 회복을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일을 시작을 해야지 이렇게 어설프게 그리고 좀 빠르게 운동에 복귀를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너무 빨리 시작을 해서 다시 이렇게 되면 재발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와 운동 기간을 충분히 하고서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고 그것을 가장 주안점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치료도 치료지만 재발이 안 되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영상은 3위입니다. 어머! 제가 주인공인 영상이 3위를 찍었어요. 네. 조회수가 무려 78,000회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미라드라이 현장 공개, 겨드랑이 땀 냄새 제목 별거 아니었어 영상인데요. 제가 실제로 미라드라이 시술 장면을 과감하게 보여줬었던 영상인데 여러분 제가 이제 시술한 지 진짜로 한 2달 정도가 됐거든요. 이거 진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대박이에요. 네. 정말 대박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일상생활 하고 저 그 다음날 바로 방송하는데 문제가 일단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진짜 지금까지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도 원래 겨드랑이에 막 털이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계속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줬어야 됐는데 2달 동안 손도 안 댔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얇은 털 있죠? 네. 그거 2개 났어요. 이거 진짜 찐이에요. 이거 진짜 찐후기. 진짜 손을 안 대도 요 정도밖에 안 나고 겨울철에도 이제 실내로 들어가면 그 히터 때문에 더워지면 겨드랑이 땀 조금 촉촉해지잖아요. 그렇죠. 불편함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요거 제가 진짜 찐 후기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여름철 다가올 때보다 저라면 겨울철에 시술 받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옷으로 가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볼 텐데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제 이야기만 드린 것 같아서 원장님 괜히 죄송해요. 원장님도 미라 드라이에 관해서 이 영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다 이미 봐서 다 거의 다 치료 후기를 얘기하셨으니까 더 이상 맞아요. 제가 찐. 얘기 드릴 거는 뭐 많지 않지만 중요한 거는 예전에는 이런 겨드랑이 땀이라든지 털 이런 걸로 인해서 수술도 하시고 또 수술하지 않는 방법을 했는데 자꾸 재발하고 수술했더라도 흉터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미라드라이라는 것은 우리 열로 인해서 땀샘을 파괴하면서 맞아요. 우리가 모공까지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고 비수술적이지만 진짜. 재발이 많이 되는 것을 예방하고 재발이 없이 효과가 볼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아주 심하신 분부터 시작해서 약간 나는데 굉장히 불편하다, 신경 많이 쓰는 사람까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비수술적으로 아주 여러분 부담 없이 치료하면서 좋은 결과를 갖는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덧붙이자면 저희는 마취 통증 의학과잖아요. 네. 마취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네. 근데 그 마취를 안 아프게 너무 잘해주세요. 마취 통증 의학과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2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헉! 2위 이거 싫어요? 조회수가 15만 회를 찍었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 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통증 토크쇼, 통증왕의 야간 진료, 전설의 아나운서 유영미 편이 바로 2위라고 합니다. 원장님과 인연이 있으신 유영미 아나운서님께서 게스트로 출연을 해주셔서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던 시간인데요. 혼자 등산하시다가 골절이 되셔가지고 119 구조대에 구출되신 썰부터 시작해서 통증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풀어봤었던 회차였습니다. 원장님,
2위에 랭크된 이 영상 당연히 기억하시겠죠? 네. 네. 네, 유영미 아나운서하고는 저는 이제 예전에 10년 전에도 이렇게 방송도 많이 하고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서 또 그쵸. 만났는데요. 뭐 우리들은 항상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만요. 맞아요. 그래서 마음은 항상 청춘이지만 이제 몸은 이제 달라졌다 이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그날 얘기했죠. 우리 마음에 속지 말라. 맞아요. 우리가 마음이 젊다고 그래서 우리 몸도 젊은 건 그건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이제는 좀 달라졌다. 그래서 마음은 한결같지만 몸은 한결같지 않은 것.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우리가 좀 더 우리 몸이나 이런 것도 신경도 쓰고 관리를 해서 다치지 않고 이런 걸 해야지 마음대로 움직이다 보면 우리 몸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래서, 다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몸 관리를 잘하고 우리 항상 운동하고 그런 준비를 많이 하는 것이 부상에서부터 우리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대망의 1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저희 통증왕 최봉춘의 2024년 1위 영상은 수술 잘못하면 재앙이 되는 이유 영상인데요. 조회수가 지금 보니까 7만? 아니네요. 71만! 와, 71만 조회수를 찍었고 거기에 댓글 개수만 해도 무려 470개가 달리면서 반응이 아주 뜨거웠던 영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의 탄생 비화 알고 계신가요? 이 영상이 사실 본 촬영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쉬는 시간에도 약간 수다? 잡담? 이런 걸 나누곤 하는데 그때 원장님께서 저희 PD님에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해주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기가 막히게 카메라가 아직 안 꺼져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렇게 우연히 만들어지게 된 영상이 바로 이 영상인데 반응이 이렇게나 뜨거울 거라고 저희도 원장님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무려 71만의 영상의 주인공 원장님! 네. 이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팠을 때 어떤 거를 해야지 좋은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맞아요. 제 얘기한 게 물론 모든 걸 맞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한 번쯤은 수술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해라. 이런 뜻으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수술의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도 없다. 그렇죠? 수술한 사람들이 그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수술을 안 받을 수도 없습니다. 맞아요. 받아야 될 땐 받지만 최대한 수술에 대한 우리가 엄격하고 확인이 된 거에 대해서 최후의 보루로, 최후의 방법으로 수술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후회를 덜하고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정말 100번 공감합니다.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댓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정말 수많은 댓글 중에 짧긴 하지만 가장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댓글인 것 같아서 실제로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정직한 의사쌤 감사합니다. 이분 같은 닥터가 많아지는 세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댓글이었어요. 원장님께서 2024년 한 해를 마치면서 저희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주시고 또 사랑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저희 또 유튜브를 많이 사랑해주신 우리 통증왕을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물론 뭐 제가 많은 여러분들의 답이 되지 못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느끼고 현장에서 환자를 보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느낀 점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저한테 충고의 말씀도 해주실 때는 해주시고 하지만 이렇게 통증을 우리가 저뿐만 아니라 같이 여러분도 같이 참여해서 이 아픈 거를 이겨내고 극복해가는 우리의 통증왕을 갖다가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요. 네. 올 1년 동안 너무나 많이 이렇게 저희를 찾아주신 구독자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2025년에도 한결같이 저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통증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올 한 해 원장님과 함께 하면서 실제로 매달 원장님을 뵀어요. 저희 아버지보다도 더 자주 뵀거든요. 네. 근데
뵐 때마다 같이 이렇게 촬영을 할 때마다 정말 존경스럽다. 아, 정말 멋지시다. 이런 생각을 100번, 1000번, 진짜 10,000번 정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구독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원장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내년 2025년에도 꾸준히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려 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2025년에 또 새롭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